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헤어진 상대방의 마음과 이 초기 대응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헤어지고 나서의 우리의 심정은 이렇죠. 오늘 처음으로 헤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멘붕 오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만나기로 했는데 헤어지자고 할 것 같아요. 어떡하죠? 그럼 만나지 말아야죠, 일단. 자, 근데 상대방이 헤어졌는데 아직까지 내 인생에 관심을 가져준단 말이야. 그러면 내 안부를 물어주고요. 그 다음에 만나자면 만나줘. 근데 결론은 재회는 안 한대. 이게 본심이야, 상대방이. 그쵸? 자, 그러면 일단 만나주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보니까 망설이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흥분과 관심을 가지게 돼요. 이 모습에. 그쵸? 그리고 카톡 차단도 아니야. 인스타도 지금 막팔 상태야. 아직까지 희망이 보여. 그쵸? 근데 이 시점에 이런 안부 묻고 만나주는 이런 상대방의 감정 있잖아요. 여기에 휘말리게 되면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낸 것들을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 자, 통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헤어지고 나서도 우리는요, 상대방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취향이나 가치관, 연애관, 일상습관, MBTI, 가족관계 등등등등 워낙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 너에 대해 다 알고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별 후에도. 근데 우리는 뭘 했어요? 연애를 했잖아요. 그쵸? 우리는 열렬히 사랑하면서 서로 간에 경험이 쌓였어. 그쵸? 이 경험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쵸? 갈등이 있겠죠? 이 경험이 쌓여버려갖고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정보가 생겨버려. 그래서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는, 이별 전에 알고 있는 남친의 뭘 해야 돼요? 첫인상을 수정해야만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요. 자, 첫인상이 수정된 남친은요, 과거 모습이 거의 없다. 엄청 단호하고요, 차갑고 거절하는 모습이에요. 그쵸? 근데 여전히 나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모습, 나한테 잘해줬던 모습을 평균값으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지금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별 전 모습에 대해 알고 있는 거는요, 정말 죄송하지만 재회에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진짜 정말 죄송하지만 쓰레기 정보다. 이게 팩트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는요, 자,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하고 상대방.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는 이 정보가 아니야. 그냥 이거는 재회를 위한 정보가 아니고 집착을 위한 정보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24시간 영탐하고 집착하는 것밖에 없거든. 그래서 집착을 위한 정보다. 그래서 광적인 집착을 통한 해석, 이거를 자꾸 여러분들은 재회에 써먹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통제력을 상실한다고 말씀드렸고요. 헤어질 때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야, 헤어질 때? 진짜 감정이 나와. 상대방은. 진짜 감정하고요. 상대방의 무의식적 욕구가 헤어질 때 나와. 이것도 충족이 안 됐어, 연애할 동안. 그 다음에, 진짜 불만들이 나온단 말이야. 진짜 불만. 진짜 감정, 욕구, 그래, 욕구 똑같아. 욕구, 욕망, 불만들이 헤어질 때 나온단 말이에요. 상대방은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배신당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처를 받아. 이거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은 배신당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이런 감정들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인정 안 해. 그 다음에 진짜 감정 이미 확인했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믿기 싫을 뿐이에요. 그래서 부인하면서 기를 쓰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헤어지고 내 연락 받아주고 나 만나주는 거 이거 이중모션 아니에요? 이중모션 아닙니다. 이중모션은 뭐예요? 이중모션은요 새로운 이미지가 일단은 각인이 돼야 돼. 새로운 이미지랑 불안 요소랑 같이 있을 때 이 밀당을 하는 게 이중모션이란 말이야. 새로운 이미지, 달라진 거를 봤어. 그래서 사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머릿속으로는 사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불안 요소가 또 많이 남아. 그래서 이 밀당하는 게 이제 이중모션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새로운 이미지가 아니잖아. 그냥 지금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별 원인 제공자 모습 그대로야. 지금은. 앞으로는 이렇게 되겠지만 지금은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중모션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방한테는 우리는 지금 이 모습이라서 헤어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쵸? 그러면 헤어지고 왜 연락받아주고 왜 만나줘? 외기는 헤어지자고 말한 사람도요. 공허함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나만 힘들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헤어지자고 말했겠어요. 그쵸? 상대방 입장은 1도 생각 안 하잖아, 여러분은. 자, 상대방도 힘들어. 상실감이나 공허함이 힘들어요. 그리고 있다가 없어지니까 무섭고 두렵단 말이야. 이런 감정 때문에 나를 만나주고 연락 받아주는 거예요. 일단 고정값은 이거예요. 상대방은요. 자, 고정값은 요거야, 요거. 이게 뭐야? 나 하기는 싫어. 이게 고정값이에요. 나 하기는 싫고 아쉬움이 남은 상태가 이 상대방 심정이야. 그래서 연락 받아주고 만나주는 거라고요. 이게 팩트예요. 아시겠죠? 자, 연애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소유욕이 느껴지는 그런 가지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연애할 때는. 그쵸? 사랑스럽고 너무 고맙고 나한테 소중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나는, 이별 후의 나는 정말 죄송하지만 버리고 싶은 사람이다. 헤어지고 나서 상대방이 여러분을 보잖아요. 상대방이 본 나의 모습은 어떠냐면 굉장히 불안하고요. 그 다음에 경직돼 있고 여러분들은 심지어 공손해. 뭐 해도 돼? 물어봐. 안 하던 행동을 한단 말이야. 공손한 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뭔가를 잃을까봐 극도로 두려운 사람들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체로 있잖아요. 연애 주도권은 땅바닥까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돼.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자, 이 불안은 왜 올까요? 불안에 몰려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대처 방법을 몰라. 일단 무조건 내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잖아. 지금 내 말을 안 듣잖아. 지금. 그래서 멘붕이 온 상태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잘못한 게 새록새록 올라와서 굉장히 잘못한 게 많았다는 거를 알게 되니까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지나고 보니까 겁이 나. 왜? 재회가 안 될 것 같아. 잘못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불안도가 너무 높단 말이지. 지금 잘못한 게 많을수록 더 불안해하세요. 그 다음 또 근데 한편으로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이게 이별 사유야? 억울하기까지 해. 그쵸? 비참하고 억울해. 그래서
우라통이 치밀었다가 있잖아요. 이제 진짜 못 볼까봐 다시 또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이렇게 해서 우라통 했다가 이제 무기력해지고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재회가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여러분이 제일 답답한 거 뭐예요?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알던 사람. 내가 사귄 사람이었거든? 내 마음대로 다 됐단 말이야, 얘가. 근데 상대방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는 이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들어. 이 매달려도 안 매달려지고 안 붙잡힌단 말이에요. 그쵸? 안 붙잡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설득하고 매달렸는데 도저히 안 붙잡혀, 얘가. 그래서 이때 우린 극심한 스트레스랑 공포를 느끼고요. 공황 상태가 됩니다. 이 공황 상태가 뭐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이 공황 상태. 여러분이 이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자, 이때야말로 상대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어떤 느낌을 받아요? 끊기는 느낌을 이때 받는 거야. 아, 이제 끊어지는구나. 근데 아이러니하게 상대방은 이 끊기는 느낌을 받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상대방은 홀가분해. 이때 홀가분하고요, 시원섭섭하다, 이 정도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 여러분들은 패닉 상태가 되지. 이게 패닉이 그냥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공황 상태가 되는 거를 패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죠. 그쵸? 상담 문의가 올 때 보면요, 헤어지고 나서 이번 주에 만나는데 상담 빨리 해서 제외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 왠지 차단될 것 같은데 상담에서 차단 막을 수 있을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칼에 찔려서 출혈이 심한데 지금 병원 가면 완치할 수 있나요? 이거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출혈이 나기 전에 오면 더 낫겠죠. 그쵸? 어디가 어떻게 찔렸고 출혈이 얼만큼 됐고 뭐 오늘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퇴원할 수 있어요? 이거 물어보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병원 가서는 이런 황당한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쵸? 이런 억지스러운 질문 안 하는데 이별 상담할 때는 많이 물어보시고 절박하게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이게 절망 상태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절망 상태라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심정은 이해가지만 여러분들의 이런 태도 있잖아요. 이게 이별 상황하고 맥락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쵸? 자, 이게 이런 태도가 헤어지게 되는 이유랑 일맥상통합니다. 왜냐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신체적 경계선을 존중하잖아. 이 선 넘을 때는 뭘 해요? 우리는 동의를 구한단 말이야. 이렇게 배웠어 우리는. 그쵸? 이제 손 한번 잡고 싶을 때 손끝 맞을까? 뽀뽀하고 싶을 때 뽀뽀해도 돼? 더 큰 스킨십을 원할 때 가슴 만져도 돼? 이렇게 물어보잖아. 우리는 물어보는 게 뭐예요? 접촉하기 전에 상대방도요, 원하는지, ready, 준비가 됐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하잖아, 이거는. 그쵸? 근데 마음과 감정을 주고받을 때는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조차를 하지 않을 때가 많아. 그래서 이 동의 얻기는요, 내 욕구랑 상대방의 편안함을 느끼는 경계선 사이 구간이 이 동의 얻기란 말이야. 자, 상대방 마음에 경계선이 이렇게 있어. 경계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상대방의 경계선을 넘으면 화가 난다고, 사람이. 그쵸? 그러면 내 욕구가 있잖아. 내 욕구가 있으면 상대방한테 동의를 얻고요, 상대방이 편안한 이 경계선 내에서만 활동을 한다면 안정된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안정된 관계. 그리고 또 뭐야?
장기 연애가 유지가 된단 말이야. 왜? 상대방은 편안하니까. 근데 이 동의를 얻지 않고 있잖아요. 이 구간을 수시로 넘어. 수시로 넘으면 싸우게 되고 또 화해하고 또 싸우게 되고 화해하고를 반복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뭐야? 안 맞다. 도저히 안 맞구나.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이별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편안함을 함부로 침범을 한 거죠. 그쵸? 그래서 침범을 해서 헤어졌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을 많이 넘으면 넘을수록 상대방의 원망감은 극에 달한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헤어진 상대방은 나를 지금 비난하고 질책하고 싶단 말이야. 꼴도 보기 싫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대방, 이쪽에 있는 상대방, 우리 여기에서 이별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나를 보는 눈빛은 뭐예요? 원망의 눈초리로 나를 보고 있다. 이게 고정값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네. 자, 이번 주에 만나기로 했고 제가 보는데도 사내 연애야. 제가 보는데도 동료들하고 즐겁게 보내더라고요. 무슨 신호죠? 신호는 아니고요. 이게 뭐야? 동료들하고 즐겁게 보내더라고요 하잖아요. 내가 즐겁게 보내는 만큼 너도 우울해하지 말고 즐겁게 좀 보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나한테 보내는 제외 신호는 아니다. 나 아무렇지 않으니까 너도 좀 즐겁게 보내 이런 뜻이에요. 헤어지고 2주 지났고 평일에 만났는데 상대방은 절대 먼저 연락 안 해. 근데 제가 만나자니까 나오는데 제외 가능성 있나요? 자, 이거는 되게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내가 연애 주도권이 높다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내가 많이 매달리고 내 연애 주도권이 없다면 제외 가능성이 당장은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보편적인 경우 다 제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외 가능성 있나 없나? 내 연애 주도권이 낮고 많이 매달렸으면 없다. 이거 뭐 두 번째, 세 번째 해보시다. 여태껏 먹혔는데 두 번째, 세 번째 해보시다 그러면 제외 가능성이 낮다. 아니면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당장은. 오늘은 없다. 하지만 미래에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오늘은 없다. 상대방이 밀어내면서도 출장 갔다 오라고 하면서 비와서 우산까지 챙겨주는데 제외 직전으로 보면 될까요? 아니요. 일단은 밀어낸다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니까. 여기도 먼저 연락 안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니까. 특징은 뭐야? 나만 연락하고요. 나만 만남 요구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나만 연락을 안 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끊긴다는 뜻이야, 이게. 내가 연락 한번 끊어보세요. 끊기는 거 같지?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상호간에 연락이 와야 되잖아. 상대방한테 선연락 안 왔잖아. 근데 왜 자꾸 제외 직전으로 보면 될까요? 제외 가능성인데 이걸 왜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나만 연락 안 하면 끊길 거 알잖아요. 이게 팩트라고 이게. 아시겠죠? 자, 헤어지고 나서 연락이나 만남은 상대방 입장에서 이 관계 자체가 스트레스를 주는데도 만나주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식의 여러분들과의 이런 식의 만남이나 제안이 통했다면 그거는 여러분한테 제외 가능성, 여러분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자녀 감정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상대방의 감정이 떨어지면 헤어질 수밖에 없다고. 아시겠죠? 조금 남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싫다고 했는데 왜 차단 안 해요? 이런 거는 그렇게 싫다고 얘기했다면서요. 그쵸? 이런데 이제 차단을 안 한 이유는 찾아올까봐, 해코지 당할까봐, 신변에 위협을 느끼면
차단하지 않습니다. 더 일을 크게 만들까봐 그럴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성향적으로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싫다고 얘기했으면 싫은 행동을 여러분들이 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쵸? 그 다음 제가 힘들어서 먼저 언팔했는데 상대방은 언팔을 안 하던데요? 안 할 수 있죠. 일단 아직 발견을 못했을 수도 있어.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내가 상대방 걸 보더라도 이제는 불편함이 이제 사라졌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랑 감정 정리가 다 됐다는 거죠. 정리가 되고 인간관계로는 이제 허용을 한 거지, 그쵸? 이렇게 되면 좋은 거예요, 이거는. 인간관계를 허용이 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재접근을 할 수 있거든.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다라고 보면 돼요. 나에 대한 원망감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좋은 기억도 같이 없어졌어. 그래도 인간관계를 허용이 된다는 거는 재접근 기회가 생기니까 좋은 거다라고 보면 되고요. 뭐 인스타를 내 거 봤다, 카톡 사진 안 내렸다 등등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요 증상만 보고 의미 부여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게 아니고요. 전체 맥락을 보셔야 돼요. 왜 헤어졌는지, 왜 이별까지 하는지 맥락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헤어진 상대방의 태도랑 마음을 볼게요.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준 사람과 함께 뭔가를 해나가야 한다면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여러분에게 신경도 덜 쓰게 되고 여러분의 태도와 몸짓에 얼른 빠져나가려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은근히 위협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게 상대방의 마음이다. 상대방의 태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헤어지고 상대방이 헤어졌어. 상대방이 여러분을 마주하게 되면요. 뭐다? 성난 고객을 응대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 여러분이 성난 고객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난 고객은요. 이 성난 고객은 어때요? 표현이 증가하죠. 할 말이 많아. 언어든 행동이든 간에 불만족스럽단 말이야. 할 말이 많아. 그래서 불만족스럽다는 거를 알리려고 들잖아. 여러분들은요. 그쵸? 그 다음에 헤어지고 나서 여러분들의 매달림과 설득은요. 상대방에게는 뭐다? 분노나 비판으로 들려요. 그쵸? 그래서 상대방도 상냥하게 반응해주기 어렵잖아요. 그쵸? 상냥하게 반응해주기 어려운 거 뭐야?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상대방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매달리면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기진맥진해진다. 모든 힘이 다 빠져버려요. 그쵸? 그런데도 여지를 주는 거다 이렇게 착각하고요. 조바심 내면서 다그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태도에 상대방은 어떤 느낌까지 든다? 학대를 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진짜 실제로 물어본 거예요. 이거. 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두 가지예요. 이거는 시점은요. 시점이 중요해요. 이거 이별 직후 요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지금이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이제 첫 번째는요. 매달리지 않고 한 달 정도 기다려본답니다. 이거 너무 식상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제외 기간을 더 늘리지 않을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더 줄일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별 인정 멘트나 혹은 찝찝하게 끝낼 수 없다 하면서 장문톡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별 인정 멘트 안 해도 돼요. 상대방은 이별했는데 뭐 나만 그냥 받아들이면 돼. 나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 나는 그 다음에 이 기다리다 보면 소식이 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어떤 소식일까요? 여러분들한테 나쁜 소식이야. 일주일 지나서 언팔당했다. 그 다음에 내 친구 지인들도 싹 정리당했다. 뭐 카톡, 커플 사진 내렸다. 또 하나씩 이제 흔적들을 지우기 시작해. 그쵸? 내리거나 지우기 시작해. 근데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정상이고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더 나빠진 거 아니에요. 그냥 상대방의 이별 행동 있잖아요. 이거를 이별하는 당일날 다 하냐, 나눠서 하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별 행동을 우리는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더 나빠진 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럴 때 돌발 행동을 또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끝났다는 느낌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게 끝이 나야지 있잖아요. 이제 다시는 못 본다는 뭐를 느낄 수 있어? 공포감을 느껴야지 우리가 다시 상대방이 연락할지 말지 고민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주도권이 높다면 이게 연락이 또 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왜냐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고통을 줘서 헤어졌잖아. 그러면 여러분을 다시 만나고자 할 때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고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번은 매달리지 않고 한 달 정도 기다려 본다는 거야. 대개 봤을 때 한 달 안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한 달은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야. 최소 한 달 정도 기다려 본다. 이거는 좋은 방법, 나쁜 방법,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2번은요. 지인 친구들에게 헤어진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의논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한 달간은 굉장히 중요해요. 헤어지고 나면요. 내가 그동안 연애하면서 뭘로 치고 살았는지 뼈저리게 인식하는 그런 타이밍이 오거든요. 그래서 헤어진 이유를 보면 나는 연애 과정에서 인식하지 못했는데 내가 이유도 모르고 온갖 패턴과 습성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행동을 했어. 대부분은 이 패턴과 습성은 뭐야? 이거는요. 전 연애 습관이야. 성향이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전에 연애했던 습관대로 패턴과 습성에 따라 상대방에게 행동을 해. 그래서 어떻게 됐냐? 무죄인 상대방을 원망하는 경우도 많았다. 무죄인데 상대방 입장에서 항상 여자친구가 유죄를 때리는 거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쵸? 자, 사실 이별 직후에는 관계 회복보다 여러분들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의 상실감을 위로할 시간과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먼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 여러분들은 위로가 필요한 거 맞아요. 여러분들은 뭐 유죄든 무죄든 간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위로가 필요해. 자, 그래, 위로가 필요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문제는요. 여러분들의 감정 표현을 든다는 거죠. 그쵸? 이 감정 표현을 드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상대방을 뭘로 만들어? 일단 쓰레기 만들어. 그리고 여기다 뭘 더해? 재회 가능성을 자체 판단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그쵸? 자, 이별 직후에는 이제 이런 판단들이 맞지가 않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시점이 이별 직후에는 이런 판단들이 맞지가 않아요. 자,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내가 더 힘드니까 상대방의 성향이나 상처 이거보다 내가 더 힘드니까 있잖아요. 내 상처 위로와 하소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재회 가능성을 낮추는 대화가
전부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에는 이것도 필요해요. 이것도 포함돼요. 챗GPT랑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이별 직후에는 맞지 않아요. 아시겠죠? 왜냐면 이별 직후에 여러분은 상대 성향과 상처를 감안 안 하거든. 내가 힘드니까. 내가 힘든 내 상처 위주로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맞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성남 고객이라고 했죠? 그리고 상대방은 학대받은 피해자다. 이거를 머릿속에 인식해 주셔야 돼요. 일단 이별 시, 이별 직후에는 이렇다라고요. 평생 그런 게 아니야. 이별 직후에만. 딱 요때만 여러분은 얘, 상대방은 얘다. 아시겠죠? 그래서 과거 기억을 고칠 수 없어서 우리가 헤어졌지만 있잖아요. 이 좋지 못한 결과를 낳았던 뭐다? 과거 패턴은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 기억이 뭐냐면 여러분의 마지막 이미지예요. 이 마지막 이미지를 우리 이 마지막 이미지를 만들었던 이런 과거 패턴은 앞으로는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재회가 가능한 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오늘 헤어졌다. 얼마 안 됐다 헤어진 지. 이렇게 하면 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매달리지 않고 한 달 정도 기다려본다. 두 번째 뭐다? 지인 친구들한테 헤어진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의논하지 않는다. 딱 한 달만. 한 달 이상만 이것만 실천해 주셔도요. 잡념 없이 실천하면 이별로 초기 대응을 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더 나빠지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자, 오늘은 헤어졌을 때 상대방 심리와 초기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